방금 소개받은 김시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센그룹 관계자와 캐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 아웃도어 증강현실 디자인 및 챌린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바다 주립대 라스베이거스에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부교수로 있습니다. 조인한 지는 이제 2014년에 조인을 했고요. 그 전에도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라는 대학에서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전공을 전자공학, 그다음에 이제 제어 계측,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키네매틱스를 이용해서 3D 엔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인지과학 쪽에서 HCI하고 휴먼 팩터 관련된 박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해왔던 전공들, 경험들을 엔터테인먼트에 적용을 하면 정말 재미있고 또 나름 좀 독특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요. 제 경력 중에 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벤처입니다. 예전에 이제 3차원 가상현실 관련해서 벤처를 좀 했었었고요. 계속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이제 뭐 AR, VR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유니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시메스터에는 모션 캡처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컨트롤 시스템, 그다음에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센서나 미케니컬한 걸 가지고 약간 이제 메커나이즈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제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어그멘티드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건데요. 학교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다 보니까 주로 공연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런 쪽을 현재 하고 있고, 뭐 AR,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퍼셉션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결과물과 이거 스트립,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퀄리티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간에서의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라스베가스를 이용해서 뭘 해보자.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라스베가스를 팀으로 한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발표자를 좀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좀 작은 스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소개를 한 3가지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 내가 그러니까 겪고 있는 이런 챌린지들을 협력을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좀 더 큰 레벨에서 준비를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Designing Another Las Vegas. 그러니까 요즘 메타버스 핫하잖아요. 미국은 뭐 아직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데 아직은 뭐 그냥 마케팅 텀이죠.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구현된.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새롭게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디자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부분 중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퀴스트 관계자분들은 구글 다큐멘트를 액세스할 수 없으니까 채팅창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의견이라든지 조언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좀 링크가 깁니다. 이게 쇼트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채팅창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가입을 해주시고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좀 먼저 공유를 할게요. 네, 바로 질문을 주실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어떤 의견이나 조언, 쑥스러우신 분들 여러분들은 별도의 구글 문서에 남겨주시면 추후에 제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프로젝트를 저는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scene 플러스 scene이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약간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듯이 우리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공연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의 공연들은 꽤 규모가 큽니다. 다른 공연들과 비교해서 규모가 좀 큰 건데요. 이제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왔는데 저 쇼는 하나 보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뉴욕에 가셔도 그렇고 시카고에 가셔도 그렇고 다른 어느 지역을 가셔도 여기 왔는데 저건 보고 가야지. 언제 또 올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그 컨셉으로 쇼를 만들죠. 그래서 그 MGM에서 있는 카 같은 경우에도 2천억, 3천억 들어가는 이제 그런 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라이프타임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쇼를 기획을 하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품들, 기술들도 그 수명과 같이 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터가 스테이지를 컨트롤하는 모터가 15년, 20년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스테이블하고 견고한 모터를 써서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진입 장벽도 높지만 바꾸기 힘들지만 그런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굉장히 큰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씬 플러스 씬은 그런 쇼에 기반해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많은 비지터들이 오는 그런 타겟을 만들기 때문에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그 퍼포머들의 몸짓, 액션, 음악,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 전달,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고객 좀 그런가요? 관객들한테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 생각하면 어떤 포인트를 놓치면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씬 플러스 씬은 우리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관객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거는 크게 5가지 이제 모달리티가 있는데요. 텍스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막을 보내준다든지 스토리를 보내준다든지 현재 무슨 내용인지를 보내주고 또 이미지, 그러니까 한정된 그런 그 스테이지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은 이미지로서 보내주고 또 어떤 그 특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경우에는 셀폰에 있는 스피커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이용해서 햅틱을 전달을 해주고 또 그 이상으로는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같은 난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하면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폴 데이터까지 이제 받아서 다음 스테이지, 다음 공연에 어느 부분이 좋았다, 부족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그 기술을 만들고 태양의 서커스, MGM, 베네시안 많은 분들과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챌린지는 카피라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쇼 하나 기획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첫 번째는 카피라이트. 셀폰을 허용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다 찍는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이제 그 액션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플래시가 순식간에 터져서 실수로 추락을 한다든지 그런 세이프티 관련된 게 있고 또 다른 관객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리얼타임 싱킹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MGM에 있는 카 같은 경우에는 좌석 수가 대략 3,000 좌석 수가 됩니다. 3,000개. 예를 들어서 월스 케이스죠. 저한테는 베스트 케이스지만 월스 케이스로 3,0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의 딜레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일부 테스트를 했지만 100개가 넘어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가는 오디오, 특수 오디오를 각 셀폰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완전 서라운드 이상의 소리를 이제 관객에서부터 내게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도 다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오퍼레이션하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인데요. 이걸 과연 누구가 할 것인가? 태양의 서커스는 모든 게 다 셋업이 돼서 현재 잘 러닝되고 있는 쇼인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누군가가 담당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하나의 챌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카피라이트이 필요 없는 오픈 투 애니원, 오픈 투 애니 미디어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컨텐츠에 이 기술이 들어갈 경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메인터넌스하고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영화 제작자나 콘서트 또는 BTS와 관련이 있다면 BTS 꼭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에 BTS 조금 뭐 지금 해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BTS의 새로운 음악이 이 기술을 써서 음악을 만들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네, 그런 부분은 현재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가스 스템 스트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AR 스템 스트립이라고도 합니다. Augmented Reality 스템 스트립.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의 특정 지역을 이제 어떤 클래스룸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메소드는 이제 Augmented Reality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스트립을 아시지만 그래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바다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잠깐만요. 네, 여기가 이제 네바다고 라스베가스가 있고 이 안에 라스베가스 안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대략 8km 정도의 거리를 이제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문화의 스트립 하면 스트립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스트립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원 스트립 그냥 하나의 거리 일자 거리라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대명사화 됐는데요. 이 스트립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피지컬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하면 제일 밑에 여기서 있는 이 맨달레 베이 호텔에서부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스트라토스피어 이 호텔까지를 이제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km 정도 되는데요. 정말 훌륭한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 오락 외에 정말 많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서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호텔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가는 걸 꺼려하죠. 왜냐하면 갬블링이 있잖아요. 뭐 카지노 있고 뭐 약간 좀 이제 뭐 야하게 입은 이런 좀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좀 지나치니까. 그런데 why not이죠? Why not? Why not for children? 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훌륭한 장소를 교육의 장소로 바꿔보자. 클래스룸, 그러니까 Live Active Learning Environment라는 거죠. STEM.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거는 각 그 아이코닉한 어떤 그 퍼실리티에서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앤 매트 관련된 팩트럴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교과서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럭서 호텔을 가면 그 이집션 컬처를 배경으로 한 themed 호텔이죠.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역사도 배울 수도 있고 저 피라미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최적을 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뉴욕 호텔 가면 뉴욕의 역사라든지 거기와 관련된 조형물들 또 롤러코스터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고 이제 A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럭서, 뉴욕 두 곳을 타겟으로 해서 워킹 프로타입을 만들고 이제 간단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이발레이션을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유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일단 라스베가스는 시끄럽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뭐 그냥 그 상점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고 차 소리, 주변 사람들 그냥 뭐 모두들 해피하죠. 전부 다 소리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걸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또 이어폰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한 거는 K-12 student, 그러니까 이제 어덜트가 아니고 K-12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이제 귀에 대한 그러니까 이어폰도 너무 컸고 또 스피커에서 나오는 오디오도 너무 작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웃도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컨텐츠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부분도 이제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서버라든지 그 셀폰하고 싱크돼서 정보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런 캐패시티적인 문제, 서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어딘가를 볼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부딪힌다든지 이런 이제 세이프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잠깐 그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라스베가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뭘 만들어보자. 라스베가스 as a platform for something. 뭐 가상의 시티를 만들든 포켓몬과 같은 게임을 만들든 라스베가스에 좀 더 보면 이게 핵심 어떤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 라스베가스에 포커스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느냐. 매년 방문자들이 거의 40 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5,500만 정도 되나요? 약간 좀 과장을 하면 매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라스베가스 한 번씩 다 다녀가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다녀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95%, 뭐 99%, 뭐 여기에 다녀가신 거죠. 이 샘플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는 반토막 났었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죠. 공연 관계자, 저 또한 힘들었고 다 힘들어했었죠. 물론 이제 이 그래프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연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그려서 연결해서 이렇게 슬로프가 생겼는데 사실은 그래프는 이렇게 안 생기고 2020년들이 그냥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비지터 수들은 백업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예상은 40 밀리언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점은 팬데믹에 있었던 그 시절에 방문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퍼실리티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팬데믹 있던 기간에 학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유지보수를 했죠. 마찬가지로 스트릿도 그 기간에 유지보수 새로운 퍼실리티를 지어서 뭐 시설은 더 좋아졌어요. 뭐 호텔 객실은 좀 비슷하지만 이제 스테디움도 하나 더 생겼고요. 물론 이제 씬 플러스 씬 같은 그런 기술이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경기를 모두 싱크도 할 수 있겠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MSG 그룹 여기에서는 이제 원형 돔 같은 거를 현재 계속 만들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오픈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는 티어터입니다. 티어터.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이용한 티어터인데요. 사실 저의 그 첫 번째 의도는 이 티어터를 협력을 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증강현실 티어터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의도였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바꿨습니다. AR 티어터는 그 컨셉이 벨라지 호텔이 있잖아요. 벨라지 호텔에 가면 이제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분수가 있죠. 제 생각에 그래도 뭐 60%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간 좀 더 긍정적으로 잡으면 글쎄요 80% 정도는 이곳에 방문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 밀리언 비지터들 중에 글쎄요 80%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카닉 플레이스죠. 라스베가스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곳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극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proof of concept 정도는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셉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로 유니티를 통하고 GPS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3차원 모델을 네, 지금 잠깐 보였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넣을 수 있고요. 드래곤, 그 다음에 태양의 서커스의 프리뷰, CES 2023, 2024, we can market those things as well. 그러니까 간단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브 컨셉을 이제 보였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을 찾았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카피라이트는 누구 것인가? 만약에 제가 제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80% of the visitors they're gonna stay here. 그러니까
40 밀리언 중에 여기 방문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용하고자 제 광고를 띄웠다고 쳐요. 제가 만들었고. 그런데 이 프로퍼티는 MGM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리걸 이슈가 있는지.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력을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UNLV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MGM, 벨라지오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네, 그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협력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씬 플러스 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동시 접속자들이 많다. 여러 각도에서 보면 그 그래픽을 여러 각도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분산 처리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런 슬라이드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디자인하는 모델은 마슬로우의 우리 베이직 니즈입니다. 7 레이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을 하는가? 왜 다른 분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을 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영화나 하나 보러 갈까? 그죠?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레이어가. 집도 있고 뭐 잠잘 곳은 있어. 그다음에 뭐 밥은 굶지 않아. 그죠? 영화도 한 편 보자. 예식도 한번 해야지. 우리 호텔도 한번 놀러 갈까? 그게 바로 이런 레이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호텔 디자인도 이 레이어에 의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기본적인 게스트룸, 뭔가 자아실현이 된 분들은 더 좋은 시설을 찾으니까 그 레이어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죠. 네. 마찬가지로 왜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가는 이 모델이 있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안 할 수는 없죠. 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코센 관계자분들 키스 회식 한번 하셔야죠. 저도 끝났으니까 셀레브레이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조절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와이 엔터테인먼트인가는 여러분들 4차 혁명 뒤에는 어떤 혁명이 올까요? 저는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팬데믹 전만 해도 그냥 아신 분들 만나면 엔터테인먼트일 겁니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보면 엔터테인먼트 혁명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뭔가 새로운 레이어에서의 준비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왜 라스베가스 플랫폼인가는 플레이스와 스페이스라는 개념도 약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었죠. 하나의 오퍼튜니티였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현재 스트립이라는 그런 플레이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라스베가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XR이라는 기술, 또 다른 기술, 햅틱, 로봇,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AI,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죠. 모든 분들이 아시는 포켓몬고죠. 포켓몬고.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실제 아웃도어 환경에서 그래픽을 슈퍼임포즈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 갈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일산에서 그런 모임이 또 있었었고요.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이거와 차별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컨셉입니다. 제가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회사들은 다른 시각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라는 벤처인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웨이브라는 회사는 존 레전드라는 이런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와 컨택을 해서 웨어러블 시스템, 인터넷, 가상 공간을 이용을 해서 뮤직 서비스를 합니다. 실제로의 마켓 밸류는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이버에서도 제페토라는 걸 하고 있고 로블록스도 하고 있고 포트나이트에서는 트래비스라는 또 다른 가수를 또 협력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BTS도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 많은 시도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죠. 네,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 새로운 3차원 공간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쇼를 하기 위한 이런 XR 스테이지, 네, PRG라는 회사인데요. 라스베이거스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고요. 다시 한번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한번 포커스를 해보면요. 이 스트립의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포커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티베이티드 되어 있죠. 라스베이거스 한번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안 가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라스베이거스 차원에서도 경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CES라든지 많은 컨벤션, 엑스포, 컨퍼런스, 뭐 기타, 다른 호텔,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저 혼자로서는 제 연구실 이상의 어떤 드림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라스베이거스는 millions of visitor이 온다라는 거죠. 4천만 명 정도의 비지터들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themed city죠. 시티 자체가 어떤 특정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팀을 딱 가지고 있고, 그 그룹 안에서도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그냥 도시 전체가 themed 되어 있는 거죠. theme park이죠, theme park. 그러니까 theme park cit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물리적 환경에서 이제 XR이라는 AR, VR, 뭐 AI 이런 로봇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라스베이거스 시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another 라스베이거스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메타시티 라스베이거스를 만들어 보자. 그 기간은 1년에서 3년 정도 잡아보면 어떨까? 1년에는 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해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좀 해가는 이제 방법인데요. 생각해본 어프로치는 한꺼번에 너무 그 이상의 단계를 하게 되면 준비 기간도 길고 또 에러도 많고 또 그 기간에 또 다른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간 미니미 컨셉,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주고 그 캐릭터와 같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생활하고 돌아갔을 때는 그 캐릭터가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로서는 그 캐릭터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계속 일종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스트립을 배경으로 한 약간의 게임 컨셉.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인게이지를 많이 시킬 수 있죠. 쉽게 사람들을. 게임이라는 캐릭터를 각 플레이스마다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어프로치이고요. 많은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40 밀리언 정도의 비지터가 없다 그러면 매력이 없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천만 명 정도가 온다라는 이게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그 데이터만 수집해도 그 데이터에 맞는 호텔 서비스, 그 데이터에 맞는 상품 개발, 그러니까 트래블 상품 개발, 그 데이터에 맞는 CD 레벨에서의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지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 쪽의 일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D government, 여기 이제 그 CD가 있지 않습니까? CD와 협력을 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 것인가, 캐릭터 개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관공서, 어떤 서비스를 비지터들, local residents,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제공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에게 생태계를 구성을 해주려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그 비즈니스는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가, 또는 그 서포트에 인더스트리가 우리에게 어떤 또 컨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컬, 저희는 로컬이니까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리 자체를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시리를 만들 때 땅 다지고 뭐 수월, 워터, 뭐 일렉트리컬 이런 거 다 깔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레이어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나. 뭐 MIT 시리랩 같은 경우에도 AR 아키텍처 건물 짓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제2의 라스베가스를 만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 구체적인 스킬을 가진 분, 기관, 그룹,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뭐 서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레벨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거나 또는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한번 좀 그 좋은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